먼저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닥친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 군, 민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민주당도 폭풍 대책에 대한 안을 정책위에서 빨리 만들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줄기차게 쌀 대란을 예고하면서 준비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이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민화협 후원회의에 가서 다시 한번 쌀 촉구, 대북 지원 촉구를 했고,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인 김동용 의장께서도 대북 쌀 지원의 필요성을 표현했습니다. 모처럼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결단해서 우리 농촌도 살리고 북한 동포도 살리는 그러한 현명한 선택을 빨리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가로늦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이 정부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은,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위장전입의 전력자로서 대국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어떻게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은 위장전입을 해도 괜찮고 서민이 하면은 처벌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이 한나라당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청와대에서는 교육 문제는 괜찮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고치는 방향의 노력은 좋지만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렉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뉴욕타임스의 자매진 헤럴드 트리뷴에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에 대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렉 대사, 현재 민주당 정부에 상당한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렉 대사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러시아가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를, 오바마 정부를 의식해서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러시아 정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외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할 입장은 아니지만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때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가시는지 참으로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태풍 피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그래서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채소 등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표방한다고 하면은 서민 경제의 비상을 생각해서라도 추석 물가 대책을 철저히 세워줘야겠다
하는 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합니다. 오늘 갑자기 정책회의를 의원총회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강성종 의원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고도 알았지만은 강성종 의원의 해명을 듣고도 알았습니다. 또 본인은 철저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 의원의 말을 신뢰하지만 유무죄 여부는 저희의 판단의 몫이 아닙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수개월 전에 강성종 의원 소환조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강성종 의원은 한 번도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를 마친 담당 수사검사가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료 의원에 대해서 많은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야당의 관행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부 여당을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구속 집행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됐기 때문에 본회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과 명분을 주장한 야당으로서 당당하겠습니다. 죽더라도 눈 뜨고 서서 죽어야지 비굴하게 무릎 꿇고 눈 감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기춘 수석과 이근현 수석 수차례 접촉을 통해서 9월 1일 보고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고 더욱이 강성종 의원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9월 3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석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원내대표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사일정이 합의돼서 본회의에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휴회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국회법에 의거하면은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은 본회의를 열게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공조를 했다고 거기에는 다 전화해서 협력을 부탁하고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인 우리 민주당에게는 전화 한마디 없이 본회의 산회한 지 1시간 만에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겠는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것도 정기국회 첫날 이렇게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소수 야당으로서 당해야 될 서름인가? 저렇게 오만방자한 일을 하는가? 청문회에서 그러한 민심의 결과를 보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물러갈 장관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현안 보고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도장 찍고 나가버리는가? 어떻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청장에 임명됐는데도 그런 허언을 하는가? 국회에서마저도
하루 후로 요구를 해서 합의됐다면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강경석 의원 언제부터 제명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총회 하고 슬슬 빠져나가니까 못한다. 탈당을 며칠간 합니까? 우리가 강성정 의원을 물론 동료 의원으로서 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당하게 눈 뜨고 서서 죽어야지 왜 비굴하게 무릎 꿇고 눈 감고 죽습니까? 이러한 여야 합의를 정기국회 첫날 파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젯밤 오늘 아침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이러한 저의 의사를 전달을 했고 박기춘 수석도 이근현 수석과 접촉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0시에 수석 부대표 회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있으면 강성정 의원이 여기 나와서 자기의 신상 발언을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은 야당은 원칙과 명분을 지켜서 당당하게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7조는 형사 피의자의 무죄 추정 원칙을 선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형사 피의자 구속 요건으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정 의원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검찰 수사를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